안녕요. 자, 안녕하십니까.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3탄이 나왔습니다. 나나나나나나. 자, 여러분 어디에서도 못 구하는 기출문제집입니다. 당연 문제가 엄청 좋겠죠. 특히나 파트 7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다 풀어봤거든요. 너무 좋아. 네, 당연하죠. ETS 직접 낸 거니까. 사실 저도 문제집을 이렇게 출간해봐서 아는데 이게 파트 7 문제 내는 건 참 그들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서도 못 구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으로 미친 스피드. 당연하죠. RC는 시간 싸움입니다. 75분이라는 시간 안에 정확하고 빠르게 우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파트 5란 부분은 주로 한 10분 정도 우리가 전부 다 푼다는 가정 하에 있어요. 10분 정도. 그리고 파트 6란 부분은 한 8분 정도를 걸리고 75분이란 시간 중에 그냥 계산 쉽게 20분 칠게요. 빼면 자 55분. 그 이제 2분 더 해야 되니까 57분이죠. 근데 그 57분이 온전한 시간이 아니라 한 3, 4분 정도는 마킹 시간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파트 7의 시간이 54분에서 55분 정도. 한 문제 정도를 1분, 1분, 1분으로 파트 7은 치거든요. 파트 7은 54문제다 보니까 54분에서 55분 정도가 남아줘야 그나마 다 풀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아직 초중급 학생들은 일단 5, 6부터 느려요. 푸는 게. 너무 느려. 그럼 이제 7 딱 풀려고 봤더니 4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그 시간은 짧지, 마음은 급하지, 대충 막 소설 쓰고 뒤에 20개 찍고 하는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풀고 싶으면 파트 5, 6부터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5, 6를 18분 정도 안으로 싹 풀어내고 파트 7 시간을 온전히 확보한 채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린 미친 스피드로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5, 6, 7을 늘 시간을 정해놓고 마킹 연습까지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고 정확도 당연하죠. 빠르기만 하면 뭐합니까? 다 풀었어요. 근데 시험장 점수 딱 나왔는데 600점이야. 이상한 거예요. 다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실제로 미토 학생들, 오프라인 학생들하고 정말 많은 상담을 하는데 쌤 제가 지난달에요. 10개를 틀렸는데요. 10개를 못 풀고 왔는데요. 시로 찍 찍었거든요. 근데 900대가 나왔어요. 정말 많아요. 진짜로. 이건 여러분 막 안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풀지 않아도 한 10개 정도는 찍어도 900 나온 학생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풀고 600 나오는 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내 실력에 맞게끔 조금은 못 풀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게 사실 점수는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도를 키우는 연습해야 되는데 당연히 정확하려면 정답을 정확히 알아야 되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애매하게 시간을 끌게 되는 현상이 오는 건 A, B, C, D 보기 중에서 A와 B가 있다면 A, B, 둘 다 말되는데 뭐지? 여기서 시간을 끌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답이 왜 오답인지 보여서 이건 이러니까 성립이 안 돼. 버려. 이게 빨라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정답을 아는 것도 당연히 인지하셔야 되고 나머지 오답이 왜 성립이 안 되는지 내가 시험장에서 지체할 만한 시간들을 버릴 줄 아는 건 더 중요하니까 토익의 함정에 속지 않도록 당연히 변별력을 주려고 출제자 입장에서는 뭔가 매력적인 보기를 같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낚이지 않도록 잘 버리는 연습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반복학습. 당연하죠. 우린 사람입니다. 까먹어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 잊어버릴 뻔하면 또 반복. 맞다. 내가 이거 앞서서 이 문제 틀렸었는데 또 반복. 그래서 자꾸 반복학습하면서 내 스스로가 잊어버릴 법한 내용들 자꾸 상기시켜서 시험장을 대비하셔야죠. 그래서 같이 반복학습 계속 할 거고요. 자, 테스트 5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갑니다. 102번 문제로 먼저 들어오십시오. 보기 보면 접속사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자리에 동사 개수가 중요한데 동사 보이고 뒤쪽에 비동사 보이고요. 뒤쪽에 begin도 동사 보입니다. 동사 3개니까 접속사 2개가 필요할 텐데 하나는 대절, 접속사 하나 보이고 그렇다면 I의 접속사 더 필요한 밑줄은 접속사 자리답게 A는 버릴게요. 또한이라는 부사라 I의 가망성이 없고 B번 벗은 접속사 오케이 그러나 라는 의미로 말이 먹혀야 되고요. 10번 아니라면 이란 접속사 오케이 그리고 before 전 접속사 오케이죠. 해석상 theater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that을 모든 전자장치들은 silence가 기본은 침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핸드폰을 침묵시키는 거니까 무음으로 해주다라는 의미로 활용되겠죠. 그래서 무음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요가 되겠지요. 정답은 해석상 D번 쪽이 맞게 됩니다. 자, 근데 요 포인트는 뭐냐? 자, 지금 보면 대시라는 접속사 뒤 주어 동사 자리에 스위치를 무시하고 였어야죠. 원래대로는 복수니까. 근데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 나와서 동사 형태 문제로 내기도 하고 또는 될 앞에 이렇게 밑줄 나와서 어휘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형이 두 가지로 뜨는데요. 자, that 바로 뒤에서 스위치를 무시한 채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현상은 주어 뒤에 should라는 조동사가 생략되는 현상과 함께 조동사 뒤다 보니 동사 원형이 있는 건데 should는 생략된 채 동사 원형만 보는 형태거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이렇게 주장, insist, 제안이라는 단어들, 요청의 단어들, 그리고 필요한, 중요한이라는 중요한 단어들 보이죠? imperative, 필수적인이라는 단어고요. critical, vital, crucial 전부 다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이런 단어를 떠버리면 that 뒤에선 해야만 한다라는 맥락이 나와요. 이건 중요합니다. 당신 이거 처리해야만 하는 건 중요합니다. 난 주장할게요. 해야만 한다고 주장할게요와 함께 해야만 한다라는 should가 생략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만약 밑줄이 이렇게 뜬다면 스위치 시키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죠. 주장, 요청, 필요, 필수 떴는지. 떴다면 동사 원형으로 가야 되니까요. 또는 이 자리 밑줄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발견이 돼야 합니다. 그럼 왜 스위치 시키고 동사 원형이 왔지? 스위치가 무시된 채? 그럼 맞다. 주장, 요청, 필요, 필수 애들이 그랬었지 하고 그 어떤 게 말돼도 그런 단어들 찾으셔야 되는 어휘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형이 나오니 같이 기억하시라고 골라봤습니다. D번 정답 넘어갈게요. 104번 문제. 자, 부사들이 쫙 모여서 AT라는 요 숫자 형용사를 꾸미는, 숫자는 굳이 말하면 형용사로 쓸 때가 많아요. 8명의 또는 뭐 80개의 해서 숫자들은 형용사로 활용돼서 지금 숫자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어휘 문제인 것 같은데 A번 거의 8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어제의 사커 매치에. 그죠? 정답은 A번이 맞아요. 정답이거든요. 자, 근데 B번으로 학생들, 오프라인에서 보면 B번을 골라온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more이 단독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좀 더라 말이 먹혀야 돼요. more important 이런 거. 좀 더 중요한 또는 more items. 좀 더 많은 아이템들 이런 식으로 좀 더로 말이 먹혀야 합니다. 만약 이상으로라는 의미를 쓰고 싶었다면 more 혼자 있으면 안 되고 more than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건 숫자 꾸미면서 이상으로라는 의미로 활용합니다. 그랬다면 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랬다면 가능하죠. 지금은 A번이 맞고 그리고 사실 숫자 앞으로 밑줄 나올 때 숫자를 꾸미는 걸 유난히 좋아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요 아이들인데 자, 걔 중에 roughly라는 아이 주어심. 자, 얘는 거칠게라는 뜻도 있답니다. rough라는 단어가 거친이라는 뜻도 있다 보니 근데 주로 숫자 꾸미면서 approximate랑 똑같은 말로 어휘 문제로 많이 떠요. 똑같은 말로 그래서 똑같이 대략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라는 의미의 단어들, 까지라는 의미의 단어들, 그리고 at least, 적어도라는 의미의 단어, 그리고 more than, 붙어 있어야 이상으로 오고요. over 똑같이 숫자 꾸밀 때는 이상으로라는 의미로 부사 쓰고 less than은 반대말이야. 이하라는 의미로 숫자 꾸밀 때 좋아하죠. 그래서 전부 다 숫자는 굳이 말하면 형용사로 쓸 때가 많고 그리고 이들은 숫자 꾸밀 때는 숫자 꾸미는 부사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부사로 숫자와 함께 정답 A번 맞게 됩니다. 자, 정답이었고 짠. 자, 다음 문제 105번으로 넘어오셔서 품사, 문법 문제. 먼저 비동사 딘게 확인됐어야 하고 somewhat, 다소 약간이라는 부사로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명사를 혹시 쓴 사람이 있다면 명사도 보어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보어 명사와 동격만 된다면 명사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문자들은 말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가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보고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랬다면 명사를 부사가 꾸미진 않겠죠. somewhat은 다소 약간이란 부사라 명사를 꾸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명사는 말고 자, 보어 자리인 형용사로 정답은 10번이 맞고 지금은 confusing, 혼란스러운이란 형사는 쟤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confuse는 혼란스러움을 일으키다라는 유명한 감정동사 출신. 자, 감정동사 출신의 유명한 단어들입니다. 우리한테 흔하게 하는 excite, interest, satisfy 이런 것도 알죠? 그리고 토익 시험 빈번 출제인데 학생들이 좀 놓칠 수 있을 법한 걸 모았습니다. 그렇죠? 자, 뜻하고 같이 모아놨으니까 한 번 좀 꼭 봐주시고요. 자주 뜨는 애들만 모아놨으니 특히나 trouble 조심하세요. 이게 뜻을 몰라서 틀린 애가 아닙니다. trouble, 문제를 일으키다라는 감정동사거든요. 예를 들면 the item 였다 칠게요. was 비동사, 밑줄 뜹니다. A번 troubling, 그 다음 trouble, 떴어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막 밑줄 뒤에 목적어도 없죠.
더군다나 문제 되었습니다. 말도 되죠? 그래서 be, pp 쓰기 딱 좋아요. 근데 모든 감정동사 출신의 단어들은 ing나 pp인 분사로 활용되는 즉시 동사의 성질을 완전 상실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be 동사 플러스 ing 하면 막 목적어 따라오고 be, pp 수동태 목적어 없고 하는 현상이 오는 거 맞는데 감정동사 출신들은 목적어 유무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목적어 유무는 남지 않습니다. 전부 다 ing가 됐든 pp가 됐든 그대로 끝 나요. It is exciting. 그냥 끝. 똑같이 끝나다 보니까 목적어 있고 없고로 뭐 ing냐 pp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정동사 출신을 데려다가 ing 할 거야, pp 할 거야 물으면 목적어 유무는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일으키는, 주로 사물들은 감정을 일으키는 존재일 때는 ing로 꾸미는 게 맞고, 주로 사물들을 꾸밀 때 그때 사물들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안 되잖아요. 일으키기만 하니까 사물들은 주로 ing로 꾸미는 게 맞고, 근데 사람들은 그 감정을 당해서 제가 날 놀래켜요. 그럼 나는 놀램을 당해. 그럼 당하는 입장에서는 놀람을 막 느끼거든요. 제가 나를 막 감동시켜. 그럼 난 감동을 당해. 그럼 감동을 당해서 감동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당해서 느낄 때가 많다 보니까 느끼는 이란 맥락과 함께는 pp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꾸밀 때는 느끼는 맥락과 함께는 pp, 감정을 일으키는 맥락과 함께는 ing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confuse와 confused가 동시에 나왔다면 지금 감정동사 출신의 단어라 지금의 주어인 웹사이트를 보셨어야 되고, 그 웹사이트가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감정을 일으키는 존재니까 정답 10번을 고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trouble, 문제가 되었습니다 말 된다고 막 be, pp 고르면 안 되고, 아이템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안 되지. 그래서 pp 버려야 되고, 아이템은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ing로 고를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동사 출신으로 잘 나온 애들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혹시 감정동사 출신의 단어인데 만약 ing와 원래 형용사가 동시에 나올 거예요. 보기에. 동시에 나오고 만약 the item이 떴고 is 이렇게 떴다 칠게요. 그럼 사물이니까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안 되니 뭐 pp는 안 될 거예요. 그럼 ing도 일으키는 이란 뜻이고, 얘네들도 인상적인 또는 만족스러운 이라고 사물 꾸밀 때 주로 잘 씁니다. 그때 보기에 혹시나 동시에 뜨면 얘네들은 원래 형용사 우선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원래 게 있으면 굳이 변형된 걸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떴을 때 원래 형용사 있는 애들은 원래 형용사 우선, 그리고 원래 형용사가 없는 애들은 대부분 다 없어요. exciting 이런 애들, interesting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다 ing로 푸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동시에 뜨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10번 쪽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7번. 보기 보니까 문법 문제가 되죠. 네, 하나는 뭐 비교급도 보이고 최상급도 보이는데 비교급, 최상급 보기에 있더라도 품사를 물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품사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밑줄은 형용사를 꾸미는, 자격 있는 이란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자리가 돼요. 사실 문법적으로는 A, B, C도 다 부사도 가능합니다. 원래 high라는 자체가 높은이란 형용사도 있고 높게란 부사도 있거든요. 거기서 파생된 비교급도 최상급도 여전히 그렇다고 품사가 막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이란 형용사도 되고 더 높게란 부사도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일단 부사는 다 오케이인데, 근데 more이 붙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상의 비교급을 만들 땐 more이 붙거나 또는 er이 붙거나 둘 중에 하나만 붙는 거예요. 둘 다 붙는 건 세상에 없는 말입니다. more easier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붙는 거라 이미 more이 이미 찍혔다는 건 거기다가 er를 또 붙여서 비교급을 표현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비교급이 있는데 최상급을 그럴 일도 없고 안 되고. 10번 하이는 이름절의 단어다 보니까, 자, 이름절이라면 음절 아, 에, 이, 오, 우 모음의 개수를 음절이라 그래요. 보다시피 아이 하나밖에 없죠. 저렇게 이름절의 단어는 절대 more를 붙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er를 붙여서 higher로 표현하는 게 맞지 more high는 아예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more이 붙었으니 이름절인 쟤랑 같이 저렇게 쓸 일도 없죠. 그래서 ABC가 아예 후보조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사 자리로 D번이 맞고 해석은 주로 매우라고 많이 하죠. 매우 자격 있는 연구소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상 D번도 맞고 문법적으로 ABC가 다 안 된다는 게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0번 문제. 자, 밑줄은 전치사 문제네요. 명사 앞자리에 알맞게 전치사 문제로 A, beside는 전치사밖에 없고 뜻은 옆에 라는 뜻이었죠.
요거랑 besides,는 달라요. besides 이렇게 s가 붙어버리면 얘네 자체가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뜻은 게다가 더하여 이렇게 썼었고요. 그 다음 beyond는 넘어서서의 기본 뜻을 갖고 있죠. beyond 넘어서서. 그렇고 behind는 뒤란 뜻이 있고 between은 사이란 뜻이 있죠. 해석할게요. 기록적인 수익금 후 저 걸든이라는 주얼리 회사의 주식 가격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서 증가했습니다. 정답이 B번이 맞겠죠. 정답됩니다. 그렇고 자 이렇게 expectation 바로 앞에 밑줄 나올 거예요. 바로 앞에. 그래서 예상을 뛰어넘어란 표현으로 사실 정답들 예나 예 둘 중에 하나로 꼭 됩니다. 그래서 표현은 예상을 뛰어넘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정답 beyond로 정답이 되겠고 자 근데 요 구문도 좀 알고 계세요. 중에서 자 beyond 자리 밑줄 나올 겁니다. 전사 어휘 밑줄 나올 건데 직독직해로 직역으로는 그 기계는 손상되었습니다. 수리를 뛰어넘어.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beyond repair 자체가 수리를 뛰어넘어서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라는 의미로 쓰는 수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beyond 자리 밑줄 나와서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도 beyond 정답 잘 나옵니다. 같이 챙겨서 알고 계십시오. 다음 112번 어휘 문제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그 다음 예상치 못하게 그 다음 신속하게 clearly 명백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런 뜻이죠. 해서 go to, get to 똑같은 말이에요. 가다 가세요. 스테이션으로 가세요. 몇 분 일찍 가십시오. 왜냐하면 미사스시의 기차가 7시 정각에 7시에 신속하게 바로 도착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가세요. 정답 맥락과 함께. 정답은 10번이 맞죠. 자, 근데 이렇게 시간 개념 바로 앞일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 at 몇 시에서 바로 앞에 위치를 거고 정각에라는 의미로 함께 활용됩니다. 물론 신속하게라는 의미가 맞는데 원래는 그 뜻으로 정답이 훨씬 많이 돼요. at 바로 앞에서는 정각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때 정답 잘 되는 단어들입니다. 전부 다 7시에 정확하게 7시에 정확하게거든요. 7시 정확하게 하니까 정각에가 되겠죠. 그렇고 punctually라는 단어는 원래는 시간을 엄수하여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7시에 시간을 엄수해서 오세요니까 7시 정각에 오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at 몇 시 앞에서 정답 되게 자주 되는 단어들 좀 모아놨고요. 같이 그냥 덩어리 짜고 계시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 7시 같은 시각이 있고 시각 개념 바로 뒤에 밑줄 나올 겁니다. sharp가 원래는 sharp는 날카로운 또는 급격한 이란 형용사도 돼요. 그래서 뭐 날카로운, 급격한 증가 뭐 이런 데 형용 쓰기도 해요. 근데 지금처럼 문장 끝쪽으로 밑줄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럼 이제 부사 자리잖아요. 문장 끝났으니까 그때 바로 뒤에서 시간을 꾸미는 꼴로는 부사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때 sharp가 정각에라는 의미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밑줄 나와서 보이면 정각에로 어휘 문제가 됐든 품사 문법 문제가 됐든 정답 잘 되니까 정각에란 표현으로 알고 계시고 이때 sharp는 마치 부사처럼 쓴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뒤로 밑줄 나올 땐 sharp가 주로 정답 나오고요. at 바로 앞일 땐 요들이 정답이 나옵니다. 갑니다. 다음 113번. 자, 주어 자리가 되겠고 주어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뭐 정확히 대명사들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밑줄은 can be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된다는 의미 자체가 돈이라는 게 하는 개념이니까 사람이 된다고 표현하진 않죠. 그래서 사람의 개념은 B번은 사실 아예 안 될 것이고 자, 밑줄 당신의 주문을 수정하기 위해서 밑줄 될 수 있어요. 인데 since 때문에 그 상품이 이미 배송됐기 때문에 당신 주문을 수정하는 게 가능해요? 이미 배송됐으니까 수정이 아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밑줄은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수정하기 위해서요. 상품이 보내졌기 때문에요. 라는 맥락이었죠. 정답은 해석상 B번 정답. 아무것도 안 된다. 다음 14번 갑니다. 자, 어휘 문제. 자, 다 알 법한 단어들로 쫙 보이는데 think는 우리 생각하다. 알죠? B번 apply 혹시 신청하다 이런 거? 적용시키다 이런 거? 아시나요? 좀 이따 또 얘기하고 extend 연장하다. 오케이. 그다음 prefer 하면 선호하다. 로 많이 알죠? 자, 해석해 볼게요. 최근 졸업생들은 경향이 있습니다. workplace 일하는 장소를 밑줄 경향이 있대요. 근데 어떤 장소냐? where 팀워크와 협력, 협조가
독려되는 일하는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였던 겁니다. 정답은 D번 prefer 쪽이 맞아요. 해석상 정답인데 쌤, 일하는 장소를 생각해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자, think의 성질 중 할게요. 정답 D번이고 think. 자, think라는 동사는 쓰임이 첫째, 그냥 명사 뒤에 바로 와서 끝 나는 그런 흔한 타동사의 모습으로는 거의 안 씁니다. 혹시 들어보면 난 너를 생각해. I think about you. I think of you.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I think you.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I think about you.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think라는 동사는 뒤에 명사를 단독적으로 쓰고 싶으면 그냥 명사 바로 오는 게 아니라 think of you, think about you 이런 식으로 전사와 함께 표현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바로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올 일이 별로 없고 그래서도 그 성질상 저 자리에 못 들어가고요. 두 번째, 대신 타동사로 쓸 때는 대절이 오거나 명사 접속사라 불리는 뭐 what 같은 애들 있죠? 걔네들이 오는 건 목적으로 받아요. I think that, I think what. 그럴 때는 난 대신한 것을 생각해요 써도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대신 think 뒤에 그냥 명사 올 때도 있긴 해요. 그냥 명사. 근데 그때는 이렇게 그냥 명사 오고 싶으면 이렇게 목적보호가 와서 오형식 동사로 활용될 때 나는 그를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보호를 데리고 올 때는 그때는 목적어 명사 그냥 와도 돼요. 근데 이렇게 목적어만 오고 끝 이런 형태로는 think는 안 됩니다. 그래서 쓰임상 think가 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아예 안 되고요. 그 다음 신청하다라는 의미일 땐 반드시 apply for, apply to와 함께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사를 쓰는 겁니다. apply for, apply to. 그리고 적용시키다라는 의미로 활용될 때는 그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그냥 타동사로 apply 뒤에 바로 목적어 명사 와도 됩니다. 그때는 적용시킨다라는 의미를 쓸 때만 그렇게 쓰는 거고 반드시 신청하다는 의미일 때는 절대적입니다. apply for, apply to 꼭 함께 와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바로 올 수가 없어요. 안 되고요. 자, extend 중요한 거 연장하다 또 있었죠? 말고 요때 말고 내 손을 쭉 뻗어 연장해 준다는 개념으로 전달하다라는 의미 꼭 같이 기억하기. 전달하다. 그러니까 뭐 초대장을 전달합니다. 이런 거요. 그래서 전달하다 때 그때 주로 틀리니 같이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정답은 D번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117번. 자, 밑줄 목적어 자리의 밑줄이고요. prepare 이란 동사형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A와 B는 접속사. 근데 밑줄 뒤에 더 이상 동사 없잖아요. 접속사 들어갈 일이 없죠. A, B는 아예 고를 수가 없고. 그럼 명사로 활용 가능한 C와 D가 보이는데 theirs 하면 그들의 것. 그 다음 oneself 하면 자기 스스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상 잡 인터뷰 전에 critical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의 것을. 이 말이 돼요? 인터뷰하기 전에 그들의 것을 준비해. 지가 지를 준비를 하지 왜 그들의 것을 준비를 해. 인터뷰하기 전에 내 인터뷰인데. 해석상 씨는 안 됩니다. 자, 정답은 D번이 맞는데 자, 이렇게 it is 같은 경우면 우리 뭐 가짜 주어 이렇게 불러요. 뒤에는 투부정사를 진짜 주어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보통은 for로 표현해서 막 그냥 만약 예를 들면 넣으면 it is important for you 이런다든가 학생들이면 it is important for the students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의미상 주어가 넣으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이면 그럴 때는 for you 굳이 이렇게 또는 for one 하면 사람들이란 어떤 개개인 한 명이라는 일반 사람들일 때는 의미상 주어를 그냥 안 쓰기도 해요. 그냥 안 쓰고 맙니다. 어차피 뻔하게 너희들 그냥 모두 준비할 때 네 스스로 준비 잘해. 너희들은 흔한 일반 사람들 표현할 때는 절대 의미상 주어를 안 써요. 그렇고 그럼 이 의미상 주어가 준비하세요. 당신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세요 라고 해서 쟤랑 목적어가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린 제기대명사를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개념일 때 제기대명사를 활용하죠. 그래서 만약 보기 지금 밑줄에 yourself가 보기에 있었다면 그것도 정답이에요. 야, 너 중요해. 네 스스로를 준비해두는 게 중요해. 이거랑 야, 한 사람 한 사람 너네들 개개인들 자기 스스로들 네 스스로를 준비해두는 거 중요해. 해서 성립합니다. 정답인 yourself가 됐든 oneself가 됐든 뭐 있는 거 정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C는 이제 해석상 안 되는 거고요. 자, 자기 스스로를 준비해두는 것은 critical, 중요합니다. 라는 의미와 함께 정답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20번 들어올게요. 자, 밑줄에 아까 앞서서 은근히 힌트를 주면서 넘어갔는데 자, 밑줄 뒤에 사실 그 어떤 것도 못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싹 다 오답이에요. 아예 못 들어가요. 이유가 자 도달한대요. 그 데이타임 온도들이 도달한답니다. 15디그리 그러니까 15도까지 등 15도 전 함께 말이 뭐 먹힌 것도 그렇고 하나 더 동사 reach는 도달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예요. 근데 밑줄에 B, C, D는 다 공통적으로 전치사거든요. 그럼 이따 전사 뒤에 명사와 함께 묶어서 버려보세요. 그럼 목적어가 없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럴 때 뭐 예를 들면 by 같은 전사가 있었다 쳐볼게요. 그럼 이게 전사인데 까지라는 뜻 막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정답 고르기 딱 좋죠. 15도까지 말이 막 먹히니까. 그래서 조심. 자, by 같은 저자리인 전사가 들어갈 수가 없고 전사 말고 자 우리 밑줄은 여기 지금 가로 묶은 걸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 저것도 지울게요. 자 지금 전사 못 들어갑니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꼴이 되니까 말고 슉. 자 얘는 at least 자체가 적어도라는 의미로 아까 얘네는 숫자를 꾸밀 때는 부사로 활용된 거고 숫자는 굳이 말하면 형용사 10개, 의, 10의, 10명의 란 형용사로 주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얘는 지금 숫자 꾸미는 부사로 들어가서 숫자 꾸며 그러면 숫자 형용사 꾸몄고 숫자 형용사는 또 꾸며 디그리 꾸몄고 그럼 너넨 그냥 수식해주는 존재일 뿐이고 디그리즈란 목적어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저 자리는 사실 전사가 아예 못 들어간 자리입니다. 해석도 그렇고요. 그리고 문법적인 것도 삐치된 저 자리에 안 돼요. 정답은 적어도 at least가 부사로 정답인 겁니다. 그렇고요. 자, 요 밑줄도 한번 잠깐 요 포인트 부분 좀 잠깐 보세요. 자, 이렇게 능동할래, 수동할래를 묻고 있어요. 비밀번호들은 적어도 하나의 대문자를 포함해야만 합니다.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자, 능동이어야 돼, 수동이어야 돼요? 정답은? 능동이 맞죠? 목적어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앞서서 얘기했던 그 특정 단어들은 숫자를 꾸미고 있을 땐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생긴 게 애수로 시작하니까 전치사인 줄 알고 자꾸 끊고 목적어 없네? 수동태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능동을 물을 때도 자꾸 실수한 애라 자 저렇게 끊으시면 아니 되고 아니 되오 짠 밑줄은 at least가 숫자를 꾸밀 땐 부사라 옆에는 one 숫자 꾸몄고 숫자는 형용사로 또 옆에 있는 letter 꾸몄고 그럼 결론적으로 너는 그냥 수식한 존재일 뿐이고 뒤에 letter가 목적어가 있는 거죠. 그 목적어 있는 거니까 정답은 능동으로 들어오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능동, 수동의 문제를 적용할 때도 필요하니까 알고 계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1번. 자, 품사 문제. 자리를 먼저 보는 게 맞고 딱 자리 봤더니 전사 뒤고 더군다나 형용사가 꾸미고 그 다음에 명사겠죠. 근데 보기 중에 명사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D번이 맞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문법 품사 문제였고 말고 자 명사 뒤에 대시 들어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명사 뒤에 that이란 걸 쓰면 우린 그런 that이라는 존재 접속사를 관계대명사 뭐 이렇게 불러요. 뭐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요 명사 뒤엔 that 이 명사를 꾸미면서 쓰는 저 that은 뒤에 주어를 대신해서 활용해서 뒤엔 동사 목적어만 보여서 뭐 저런 걸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또는 뒤에 주어 동사만 있고 끝 저렇게 목적어 없이 뒤에 또 원래 목적어를 대신한 거라 저런 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합니다. 거의 명사 뒤에 존재하는 that은 99%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문장을 수반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다 저래야 합니다. 근데 지금의 that은 보면요. 명사 뒤에 that이 붙었는데 주어에 PP 수동태로 완벽한 문장이 따라왔어요. 자, 저런 걸 우린 동격절 that이라고 합니다. 명사 뒤에는 that이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이끌어서 동격절 that. 근데 동격절 that은 내가 그냥 동격적으로 막 완벽하게 막 쓸 거야 한다고 쓰는 게 아니라 동격절 that이 허용되는 명사 계열이 따로 있어요. 기본적인 애들은 다 이렇게 99% 관계대명사의 모습으로 활용되는 게 대부분인 거고 이게 되는 명사가 이런 식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선 명사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 밑줄 나와서 어휘 문제로 출제해요. 근데 갖다 붙이면 다말되기 출제합니다. 그 학생들 입장에서 다말되기 뭐지? 헤매게 되거든요. 자 앞으로 명사 자리 밑줄 떴을 때 이것저것 다 말될 때 뒤에 that이 보이고 이렇게 완벽한 문장 나오면 아 동격절 that 문장 떴다 보시고 그땐 그게 허용되는 이 중에 정답하시면 돼요. 어휘 문제 때. 그 중에 지금 보다시피 assurance란 단어인 확신 계열 싹 다 전부 다 확인, 확신, 자신감, 확신
다 동격절 대과 정답률 되게 높고요. 특히 이 문제 유형 어휘 문제로 많이 나온 거 예요. speculation이라고 해서 추측이란 단어로 이 문제 어휘 문제로 되게 자주 나옵니다. 다 챙겨서 기억하고 계십시오. 넘어갑니다. 122번. 자, 어휘 문제로 보이네요. 자, 읽어보면 컨설팅 회사의 연간 수익금이 예상됩니다. 능가 초과할 것으로 정확히 5만 달러가 아니군요. 5만 유로를 초과할 걸로 정확히 5만 유로가 능가할 걸로 예상된대요. 말 된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B번 매우 능가할 걸로 예상합니다. 말되지 않나요? 자, 아까 답주면 얼핏 이게 말이 먹혀갖고 A랑 B도 오답이 엄청 떠요. 정답은 C번이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럼 이유가 있어야죠? 네, 이유 A, B 꼭 챙기셔요. A와 B가 특히 유난히 오답 처리 자주 돼가지고 낚이는 걸로 보기 딱 좋아하는 애입니다. 먼저 exactly 갈게요. 자, 정확하게라는 의미는 맞아요. exactly는. 근데 함부로 쓰지 않아요. 무조건 딱 자기가 정해놓고 그 자리만 허용합니다. 지금부터 찝어주는 요 4번의 자리일 때는 정답하기. 그 외적으로 보기에 보이는 순간 버리시면 돼요. 가요. 첫째, 의문사 옆에선 오케이. 의문사 옆 where, why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여러분의 눈빛을 막 보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셔야 합니다.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사 바로 앞이든 바로 뒤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where이 됐든 뭐 why가 됐든 이렇게 앞이든 뒤든 밑줄 나오면 정답 오케이. exactly where, where exactly 정확히 왜, 정확히 어디, 정확히 언제, 정확히 뭘 이런 거 강조할 때 오케이고요. not 바로 뒤 부정문 오케이여야 합니다. 셋째, 숫자를 꾸미는 건 오케이입니다. 정확히 8명 왔어요. 정확히 10% 증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네 번째, 정확히 똑같아요. 정확히 달라요. 정확히 반대예요. 똑같고 다른 거 강조할 때 이렇게 4번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리를 보니까 부정문 아니죠? 숫자도 없죠? same, different도 없죠? 의문사도 없습니다. 저렇게 내보낼 순간이 아니면 그땐 exactly는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버릴 줄 아셔야 돼요. 선생님 옆에 여기 숫자 있는데 숫자? 요거는 이렇게 밑줄 놨어야지. 이렇게 정말 숫자 바로 피워야 돼요. 그래야 꾸미는 거고 지금의 밑줄은 이 동사를 꾸미려고 있는 자리라 그렇게 막 넘어가가지고 저기 있는 걸 꾸미진 않아요. 안 됩니다. 그 다음 B번 extremely는 매우란 의미 대 플러스 형용사나 부사 꾸미는 건 오케이. 형사나 부사를 꾸며요. 근데 동사 꾸미는 건 완전 싫어합니다. 동사 계열을 꾸미는 건 싫어해요. 지금도 투부정사 뒤에 있지만 어쨌든 동사 원형이었던 존재를 꾸미는 거라 저렇게 동사 계열, 동사에서 파생된 존재를 꾸미는 건 사용 안 합니다. 아예 안 돼요. 형용사 부사 꾸밀 때나 정답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못 들어가요. D번은 이제 해석상. 이번에는 평평하게 골고루라는 해석상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exceed, 능가했다는 것을 능가할 것을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24번 쪽으로 오십시오. 어휘 문제 대 쌤이 여러분한테 꼭 좀 외우라고 했던 이어 동사가 바로 보여서 C번 respond to 버렸어야 합니다. D번 comply with 보이자마자 버렸어야 합니다. 저렇게 뒤에 명사 못 와요. 쟤는 명사 오고 싶으면 반드시 특정 동사 꼭 있어야 합니다. 안 됩니다. 디테일은 동사할 때 상세하게 설명하다. attend는 참석하다. 보이죠? 해석. 저분은 full hour, 전체 1시간 내내를 활용했습니다. 내내 1시간을 썼어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to 밑줄, 각각의 예산 변화들을, 그 스탬 미팅 동안 예상 변화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1시간을 전체적으로 다 썼습니다. 정도죠. 정답은 A 정답 됩니다. 다음 125번으로 오십시오. 요것도 조금 오다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요게 막 되게 어렵진 않은데 자, B번 정답 맞고요. 미리라는 의미로 이렇게 숫자 기간의 개념 바로 뒤쪽에 활용해서 4달 전, 4달 미리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정답은 B번이에요. in advance. 자, 그리고 자, far ahead 말고 만약 그냥 ahead였다면 그냥 ahead도 in advance랑 똑같은 말이에요. 저게 숫자 바로 뒤에서 4달 전 이렇게 활용해요. 그래서 만약 far가 없었다면 ahead만으로 정답됩니다. 근데 far ahead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그때 far는 멀리란 뜻 말고 훨씬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저 앞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미래라는 의미로 또 다른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far ahead 자체는
장차적으로 미래, 장차 미래라는 의미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자, 혹시나 어고가 보기에 동시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동시에 나왔다 쳐보세요. 4달 전이죠? 4달 미리 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개념으로 말이 먹힌다고 느껴요. 근데 이너런스는 딱히 제약이 없습니다. 말 되면 그냥 정답하시면 돼요. 근데 어고는 항상 과거 동사랑 쓴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4달 전 했었어요. 4달 전 활용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동사랑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과거 동사라면 그땐 보기에 동시에 안 나올 겁니다. 정답하시면 되고 만약에 과거 동사가 아닌 다른 시제가 보이면 그때 어고는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B번 맞습니다. 다음 126번 어휘 문제요. A 정확한 accurate. 그 다음 B번은 낙관적인. 그 다음 C번은 독점적인. 이죠? 그 다음 D번은 경쟁적인 이라는 안 좋은 뜻도 있고 요즘 사회는 경쟁적입니다. 이런 뜻도 있고 말고 경쟁력 있는 이란 뜻도 있고 경쟁력 있는 이건 좋은 뜻이에요. 우리 상품은 경쟁력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둘 다가 돼서 둘 다로 해석해 보셔야 합니다. 해석할게요. 자, true 이해를 위해서 진실된 이해가 되는 걸 위해서 우리 생산 수준들의 진실된 이해를 위하여 데이터가 from 오일 사이트의 데이터가 사이트로부터 장소로부터의 데이터가 must be 가능한 만큼 정확해야 합니다. 해석상 A 정답 맞습니다. 다음 30번 쪽으로 오십시오. 자, 또 어휘 문제네요. A번 절대적인, B번 획득된, 얻어진, C번 adequate는 아마 사전 찾으면 적절한 또는 적절한을 외우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런 뜻이 있는데 양적으로 충분한으로도 정답률 되게 높아요. 충분한. 그래서 지금은 충분한 공급을 놓아주세요. 프리미엄 스낵 아이템들의 충분한 공급을 놔주세요. 그 카트예요. 그래서 정답이 C번이 맞는데요.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adequate도 충분한으로 정답률이 있는데 그대로 똑같은 자리에 이것도 정답률 엄청 높아요. ample도 충분한. 얘도 충분한. 네, 충분한이라는 개념으로 정답률 높은 애들이니까 같이 기억하십시오. 자, 파트 6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1번 출발할게요. 네, 준비 131번 쪽으로 오시고 직독직이 갑니다. 출발. 자, 오덴스라는 미디어 회사는 발표했습니다. 오늘 대실한 것을. 초기 판매가 그 최신 버전의 태블릿 이름이 버즈소닉인가 봅니다. 버즈소닉이란 태블릿의 최신 버전의 판매가 have 밑줄 해서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회사의 기대치를 A 기반을 뒀어요. 회사의 기대치를 surpass 능가하다, 초과하다. 정답은 B번이 맞겠죠. 그리고 invest는 우리 이어 동사 표에 있습니다. invest in 어디에 투자하다라고 invest in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가끔 쌤 그 이어 동사 표 안에 자타다됨이라고 써놓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목적어가 있어도 되고 그냥 바로 전사 와도 되고 예를 들면 benefit from도 되고 benefit you from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해서 자타다됨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invest는 invest in 어디에 투자하다라고 늘 쓰는 거고 근데 혹시 invest는 딱 한 번만 invest는 돈 개념이 뒤에 목적으로 나오면 예를 들면 funds 자금이 온다든가 말 그대로 $10 이런 게 온다든가 정말 돈 개념이 오면 그때만큼만 그 돈을 목적으로 받아요. 그리고 in 사용합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합니다. 어디에 그때만 타동사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어디에 투자하다 할 때는 반드시 in 바로 와야 합니다. 지금도 쓰고 싶으면 기대치에 투자합니다. 뭐 그러고 싶었다면 in 바로 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progress란 단어, 저 단어는 진전을 보이다. 이렇게 나아가다라는 의미로 쓰네요. 진전을 보여서 나아가다. 네, 그래서 어휘 문제랑 정답은 B번이 맞게 됩니다. 기대치를 능가해 왔습니다. 계속 회사 대변인인 커스틴 씨는 attribute, 덕분으로 돌린다, 탓으로 돌린다. 뭐 지금 좋은 맥락이니까 덕으로 돌린다로 갈게요. 덕분을 돌립니다. 밑줄 판매를 해서 밑줄 또 뜨면 띄워서 명사 앞자리 품사 문제고 품사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돼 B, C, D 중에 impress, 감정 동사 출신. PP는 감정을 당해서 느끼는 의 뜻으로. 근데 세일은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물을 꾸미는 ing와 impressive 중에 아까 미리 얘기해놨죠. 보기에 동시에 뜨는 순간 굳이 원래 용사 있는 이들이 보기에 보이면 그때는 이쪽으로 가셔요.
네, 생각 굳이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정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번 정답 됩니다. 감정사 출신들은 사물은 ing가 꾸밀 게가 대부분. 거의 다 ing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동시에 둘 다 되는 애들, 특히 얘네 둘만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 애들은 막 보기에 동시에 나온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얘네들은 매번 동시에 뜹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쪽 사물일 때는 가셔야 돼요. 이 두 개. 자, 그래서 인상적인 판매를 덕으로 돌립니다. 많은 요소들의 덕으로 돌립니다. 첫째, there is tablet의 high quality case가 되게 좋은가 봐요. 높은 품질의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 33번 뭔가 하고 문장하고 그 다음 게다가 그 버츠소닉은 적응하는 그래서 뭐 적응하는 스크린도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장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뒤에서도. 그러니 밑줄 또한 뭔가 장점 얘기를 계속 연결해 가야겠죠. 그래서 갈게요. A. 고객들은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그 태블릿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될지를 고려해야 돼요. 이게 장점 얘기가 아니네. 버리고. B. 버츠소닉은 가능할 겁니다. 다른 컬러로 다음 달에 가능해요. 지금 버츠소닉의 장점 얘기 중에요. 다음 달에 다른 컬러 나와요. 라고 장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C. 가게들을 체크해보세요. 최고의 거래를 위해서요. 최고의 거래라는 건 뭐 할인 같은 거, 디스카운트 해주는 맥락. 그래서 새로운 장치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위해 가게들을 체크하세요. 이것도 저 버츠소닉의 장점은 아니고. D번. 그 보호하는 껍데기는 쉘하면 이제 껍데기라는 뜻이니까 케이스겠죠? 보호하는 케이스는 확실해 드립니다. 그 장치의 내구성도 확실해 드릴게요. 그럼 저거의 장점 맞죠? 정답은 D번이 맞겠고. 그 다음 계속 읽어갈게요. 자, 조정하는 그 스크린은 조절하는, 적응하게 하는 그 스크린 밝기 피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더 적게 밑줄 상태로인데 보길 보니까 이 문제네요. 근데 우리 방금 앞에서 뭐예요? 스크린 밝기 특징이잖아요. 그럼 밝기니까 정답은 라이팅이 맞겠죠. 이거 다 풀렸네요. 굳이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139번 지문으로 들어옵니다. 또 직독직해 갈게요. 갑니다. 되어라. 두 개 메인 종류들, 비용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요 variable 이란 단어 변하기 쉬운이에요. 얘랑은 달라요. 얘는 다양한인 거고요. 얘는 변하기 쉬운, 변동 가능한입니다. 변동 가능한 비용들이 한 종류입니다. 그것들은 포함하게 됩니다. 직원 임금을 포함하게 되고요. 또는 물품들의 비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139번 밑줄 비용들은 여겨집니다. 픽스, 고정된 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종류는 이렇게 변동 가능한 거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뺐어요. 그럼 얘는 비용들은 여겨집니다. 고정된 걸로. 그럼 상반되는 무언가의 맥락이어야 되니까 해석상 A 어떠한이 들어가 버리면 종류가 많아야 돼요. 뭐 되게 많은 것 중에 어떠한 것은요 이래요 할 땐 오케이. 근데 지금은 이미 앞서서 두 개 종류라고 얘기해놨어요. 그 중에 한 종류는 변동 가능해요. 그럼 이제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떠한이면 불특정한 다수 중에 하나를 말하는 어떠한 개념으로는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아니고 보스는 둘 다여야 되는데 지금 이미 둘 중에 하나는 여기서 빠졌고 하나만 남은 거니까 둘 다로 포함해버릴 수가 없는 거고 B도 아니고 그럼 정답은 C번 그대로 들어가서 자, 두 비용들이 있는데요. 그 두 비용 중에 변동 가능한 비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고 다른 비용들은 이런 겁니다. 정답이 C번 쪽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 D번 도우즈도 복수 꾸밀 수 있는 거 오케이입니다. 대신 그 비용들은 해버리면 여기서 도우즈 그란 개념 자체가 앞에서 언급된 걸 그대로 받는 맥락이 되죠. 그러니까 그 비용들은 이 말은 언급된 그 비용들은 일 거잖아요. 그런데 언급된 비용을 그대로 받기에는 변동된 비용들은 이렇고요. 다른 건 저래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에 대한 걸 그대로 말할 수가 없으니 도우즈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맥락 파악 문제였습니다. 10번 정답. 다른 비용들은 여겨집니다. 고정된 걸로 여겨집니다. 이것들은 포함하게 됩니다. such things,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렌트 지불이나 그리고 부동산 세금 같은 거요. 계속. 세 번째 종류, 비용의 세 번째 종류는 is called, 불려집니다. 기회비용으로 불려집니다. 당신은 발생시킵니다. 그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돼요. 언제든지 당신의 결정을 만들 때, 언제든지 그런 결정을 할 때 비용, 기회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to do, 하나의 구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할 때 그때 기회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40번 밑줄을 봤더니 보기에 A번 전치사고 뭐 B도 전사로 가능하고요. 10번 rather than 이란 존재 요때 than이 원래 요 than이 전치사도 되고 그리고 등위 접속사도 돼요. 항상 than이란 존재가 보이면 품사를 두 개로 생각하면 돼요. 전치사 때도 되고 등위 접속사인 and처럼 동사된 동사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품사 두 개인데 지금 뭐 동명사 앞이니까 전사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해석상 몇몇 대안적인 옵션을 선택하는 것 밑줄 하나의 구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 결정을 내릴 때 그때 언제든지 비용이 기회비용이 발생을 한대요. 자, 정답은 10번이었는데요. rather 오히려 란 뜻이고요. than 보다도 란 뜻입니다. 합쳐서 몇몇 대안적인 옵션 대체적으로 내가 이거 말고 저거 해봐야지 하고 대체적인 옵션을 선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구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할 땐 언제든지 당신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였답니다. 정답이 10번 정답. 예전에 accept를 한번 얘기했었죠? accept란 존재는 큰 카테고리 중에 나는 모든 과목 다 좋아해요. 수학은 제외하고요. 이럴 때 쓴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10번 정답됩니다. 다음 갈게요. 자, 이 비용은 refer to, 참조하다도 오케이, 나타내다도 오케이. 보통 둘 다 많이 쓰여요. 자, 이 비용은 나타냅니다. 그 잃어버린 비용들로 나타내요. 그리고 뒤를 보면 you could have benefit from had you 문장 구조 보여요? 우리 맨 앞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구문인데 자, 뿅 떠라. 자, 원문장입니다. 보시면 if가 없던 게 지금 생겼죠? 자, 이런 게 가정법의 모습인데 가정법은 if가 생략되면서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가 생략돼 버리고 뒤에 주어와 동사가 바뀌는 도치 현상이 일어나서 얘들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이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if가 생략됐고 주어와 had pp가 바뀐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생뚱맞게 분명 동사가 연결된 문장이 두 개가 보이는데 갑자기 헤드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if가 생략되면 저럴 수 있었지가 떠올라야지 그게 안 떠오르면 저 문장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이라는 정확히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모습으로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그랬었을 텐데 정도로 해석을 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 당신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기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이 대시, 지금 from이란 전사 뒤에 명사 없죠? 전사 뒤에 명사는 없을 리가 없어요.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명사가 없는데 그 명사를 대신한 that, 관계대명사의 모습이고 선행사는 opportunity를 꾸미는 관계대명사의 모습이고 이런 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해요.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또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opportunity를 꾸미듯이 쓰인 겁니다.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만약 당신이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 잃어버린 기회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 거죠. 네가 이거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저런 기회비용은 없었을 텐데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 자, 조심스러운 심사숙고는 오부 잠재적 있는 그 기회비용들을 심사숙고는 is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줄 이제 141번 문맥 파악과 함께 어휘 문제입니다. 이상적이게도요. 이것은요. 슈도 밑줄 의사결정을 decision making 하면 의사결정 이거 뭐 결론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의사결정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결정에 A 제거를 합니다. 그죠? 의사결정의 결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정답이 B번 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구조가 보이는지 확인하시고 해석도 정확하게 만약으로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141번이었고요. 142번 쪽으로 넘어옵니다. 같이 읽었고 밑줄 문장 삽입. 바로 뒤 당신은 상담하셔야 됩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회계사에게 연락하세요. 좀 더 많은, 좀 더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요. 그럼 이제 회계사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들 같은 게 앞서 언급이 되겠죠. A. 종업원들의 그 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fluctuate,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변동성이 있다. 변동성 있는 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회계사한테 연락을 해요? 아니고. 판매 매니저는 컨트롤합니다. 종업원 커미션이라고 하면 위원회라는 뜻도 있고 커미션 말고 혹시
저 사람은 커미션을 받는 사람이 이런 말 한국에서도 가끔 쓰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커미션 받는 사람 이런 말. 그래서 위탁 수수료라는 뜻도 있어요. 수수료. 그래서 지금 뭐로 해석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종업원 위원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종업원에게 주는 수수료 뭐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종업원 위원회를 컨트롤합니다가 맥락상 나올 자리는 아니고요. 그 다음 10번 비즈니스는 used to 하곤 했다. 더 큰 재고를 갖곤 했었다. 자, D번 there are 다른 타입, 다른 종류들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코스트에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비용들의 다른 종류들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라이센스를 받은 회계사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좀 더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다른 종류들은 회계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도인 거죠. 정답은 D번이 맞게 됩니다. 자, 파트 7, 149번 지문 쪽으로 와주세요. 네, 정확한 해석으로 함께 해야 되니까 직독직해가 보이는지 확인하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출발! 모든 타워 거주민들에게 자, 25주년 25번째 마라톤이 개최될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개최됩니다.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그 레이스가 턴오프는 원래 끄다라고 많이 쓰는데 끄는 거 말고요. turn, 돌려서 오프, 벗어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하다 아니면 벗어나다, 길이 뒤에 특히 길이 나올 때 이탈하다, 벗어나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레이스는 리버 스트리트를 벗어나고요. 그리고 proceed는 우리 이어 동사 표에 proceed with 써있거든요. 그땐 진행하다, 계획을 진행하다. 근데 지금처럼 to나 on to가 오면 나아가다라고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나아갑니다. 엘먼트 에비뉴로 나갑니다. 길을 벗어나서 엘먼트 에비뉴 쪽으로 나아갑니다. So, 그래서 토요일에 there will be 거의 5,000명의 등록된 컨테스트 참가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뭔 참가자냐? 달리는 참가자들이 있을 거예요. Along the stretch, 됐다 중요한 단어. stretch는 우리가 스트레칭하는 거죠. 쭉쭉 뻗는 거. 그런 뜻도 있는데 길과 만났을 땐 쭉 뻗은 구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휘음제가 많이 나와요. 명사 어휘음제로 나오니까 기억하십시오. 구간. 그래서 그 도로의 구간을 따라 달리는 참석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뭔 도로냐? that 제공하는 뭐 이런 걸 주격 관계대명사로 하겠죠? 대띠에 주 없는 거 보니 주격 관계대명사 대띠 제공하는 유일한 접근을 제공하는 to 우리 탐슨 타워 주차장 입구로의 유일한 접근을 제공하는 길에 구간을 따라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을 마라톤 참가자들이 막 달리니까 거기를 막아버리겠죠. 그 얘기한 거고. Unsurprisingly, 그래서 놀랍지 않게도 놀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르게로 해석하면 늘 자연스럽게 해석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에비뉴는 닫을 거래. 모든 자동차 교통을 닫을 거란다. 7시에서부터 10시 45분까지. 이것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슬 거주민들의 자동차들은 will not be able to 할 수 없을 거예요. 들어가실 수도 없고 나가실 수도 없습니다. 주차장을요. during 이 이벤트 동안이요. 만약 당신이 알고 있다면 that 당신이 필요할 거라는 걸 사용하는 게 너의 자동차를 이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추천드릴게요. that 당신은 정하셔야만 합니다. ahead of time 예정보다 앞서서 정하셔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요. 둘 중에 하나 일찍 떠나시거나 또는 그 외에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것을 위해서 미리 정하셔야 할 겁니다. for 좀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레이스에 관한 정보를 위해서는 맵도 포함하고 등록 가이드라인 포함해서는 연락하시고요. 이쪽으로 메일 보내시고요. 자, 오케이. 잠깐만요. 메일 보내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시고요. 자, 넘어가시고 49번. 목적은 뭡니까? 이메일의 목적은 A.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당연히 아니죠? 아니고 B. 경고하기 위해서. warn, 경고하다는 오브를 쓰는 거 좋아해요. 마찬가지 아무 의미도 없고요. 이 오브는 그냥 수거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도로 폐쇄를 경고하기 위해서 보낸 거 맞죠? 정답은 B번이 맞겠고요. 그 다음 150번 What is indicated?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이 마라톤에 관해서 나타나 있는 것은 A. 그것은 가까워요 라는 뜻도 있어요. close는 가까운 기본 뜻이 있는데 자 보다시피 close to 자체가 숫자를 꾸밀 때 마찬가지 이 close to 자체도 부사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로 그때는 거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어휘음제로 close to를 저렇게 거의로 묻는 문제는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건 맞는데 이제 학생들이 문장 구조를 볼 때 필요할 걸 알고 계시고
거의 5,000명의 참석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등록된 사람이 5,000명. 딱이죠? 정답은 A번이 맞는 말 맞습니다. 그렇고, 자, B번은 그것은 개최됩니다. 첫 번째로. 아니죠. 25주년이나 됐어요. 그럼 25번째인데 이 도로로 벗어나서 가게끔 만드는 건 그건 처음이라고요. 그래서 B번은 오답입니다. 그리고 엘먼트 에비뉴 쪽으로 나아가는 거지 거기가 시작점이 아니었고요. 정답은 A번 쪽이 맞습니다. 자, 151번 지문 쪽으로 가겠습니다. 또 직독식해 시작할까요? 출발! 자, 하나의 이유는 뭔 이유? that. 자, 요 단어는 뭐 물결지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물결지어 있는 보드판이에요. 그러니까 골판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물결지어 있는 판, 그래서 골판지는 그러한 인기 있는 재료가 되는 for 신선한 vegetable, 야채와 프루트를 배송하는 것을 위한 인기 있는 재료가 되고 있는 이유는 입니다. 그 용이성입니다. 컨테이너를 라벨을 붙이는 것에 라벨 있죠? 우리 라벨 알죠? 라벨을 붙이는 것의 용이성으로 인기가 있는 겁니다. 알으셨고 정보는 같은 브랜드나 사이즈 크기나 그리고 그레이드 등급 그 농작물 프로듀스가 명사일 때는 농작물 동사일 때는 생산하다 만들다 명사일 때는 농작물의 등급을 과 같은 정보는 프린트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이게 그 박스 위에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후 그것이 만들어진 후에요. 여기서 이제 그것은 박스겠죠. 박스가 만들어진 직후에 그 위에다 그냥 라벨을 바로바로 새겨 넣을 수 있다는 인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할 수 있다는 그런 용이성 때문에 인기가 있대요. 근데 이러한 수단, 뭔 수단? known, 알려진 as 포스트 프린팅이라는 건 포스트가 원래 뒤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 작업, 후 인쇄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후 인쇄로서, 그래서 포스트 프린팅으로서 알려진 이러한 수단은 is입니다. 그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그 골판지, 판지 컨테이너를 라벨 붙이는 것의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단지 하나 또는 두 개의 컬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체 컬러 그래픽들은 can be 얻어질 수 있습니다. by 정보를 프린트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어요. 그 박스 위에 정보를 프린트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대요. before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는 걸로 이루어지대요. 선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수단은 알려진 미리 하는 선 프린팅으로서 알려진 메소드 이 방식은 코스트 비용이 듭니다. 대략 15% 좀 더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더 비싸요 인 거죠. 그러나 많은 슈퍼마켓 매니저들은 선호를 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하는 걸 더 선호한대요. 왜냐하면 고객들은 attracted 끌어들여지거든요. 매혹을 느끼거든요. to the 그 컬러풀한 디스플레이예요. 그럼 여러 가지 컬러를 쓸 수 있나 봅니다. which lead to 증가된 판매로 이끌어지는 컬러풀 디스플레이의 매력을 느끼거든요. 자, what indicate about 자, 그 골판지 박스에 관해서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읽고 나면 이제 풀린 데까지 풀게요. They are 쉬워요. 라벨 붙이기 위해 쉬워요. 뭐 쉽죠? 네, 얘기했잖아요. 네, 라벨 붙이기 되게 쉬워서 그런 용이성 때문에 골판지를 사용한다고. 대신 컬러 2개밖에 못 쓰니까 그건 이제 단점이었고 정답은 A번 맞고요. B번 그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more than 이상으로 다른 컨테이너들 이상으로 가지게 됩니다. hold는 이게 잡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잡고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담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다른 컨테이너들 이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뭐 크기가 크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문맥상 아닌 거고요. C. 그것들은 베스트볼을 신선하게 지킬 수 있어요. 뭐 거기에 넣는다고 더 신선하다는 얘기 한 적이 없고요. D번. 그것들은 사용되어집니다. 더 적게 사용되어 다른 타입들보다 아니죠. 더 많이 인기 있다 했어요. 어쨌든 쉬우니까요. 그죠? 그 쉬움은 요게 쉬우니까. 정답은 A 정답. 그리고 뭐 값이 싸요. 딴 것들 컬러풀한 걔네들은 좀 더 비쌌으니까 뭐 값이 싸기 때문에 씁니다의 맥락이 있었다 해도 그것도 정답 가능할 것 같지만 지금 보기엔 없고요. A 정답. 152번 오셔서 왜 스토어 매니저들은 일반적으로 선호하게 되나요? 박스를 뭔 박스? 풀 컬러 그래픽의 박스를 왜 선호하나요? A. 그들은 can be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사용될 수 있어요. 재활용 가능해요. 그런 말 하는 적 없고요.
맥락상 아니고. B. 그들은 옵니다. 다양한 사이즈로 옵니다. 얘네들은 사이즈가 여러 개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10번. 그것들은 종종 요청되어집니다. 고객들에서. 고객들이 꼭 나는 저거 컬러풀한 걸로 해주세요. 종종 요구해요? 아니죠. 고객들이 따로 요구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D번. 그것들은 증가시켜줍니다. 고객들의 구매를 증가시켜줍니다. 사람들이 그게 좀 더 어트랙트 하니까 그쪽 눈길이 가니까 좀 더 판매를 올려주니까. 정답은 D번 쪽이 맞겠죠. 정답됩니다. 자, 181번 이중지문 쪽으로 가볼게요. 갑니다. 먼저 첫 번째 잡 포스팅에 대한 잡 광고를 떴는데 읽을 거리가 사실 크게 많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도 막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뭐 듀리를 뭘 포함하고 있을까를 보지를 잘 않아요. 이렇게 봐봐야 시간을 너무 끌게 되니까 저런 같은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억도 잘 안 나니 이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의 자격 조건은 이런 게 뜨면 그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쫙쫙쫙 있는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따 그냥 비교하면서 볼게요.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서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서포트할 수 있는 다큐멘트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부장에게요. 인사과 부장에게, 조머로디 씨에게 보내주세요. 했고, by 5월 15일까지 보내세요. 우리는 목표로 합니다.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상적인 지원자들을 2월 21일까지 고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또는 그녀를 시작하도록 해서 동사 원형이거든요. 이런 거 해부를 사역동사라 부릅니다. 사역동사는 이렇게 목적어가 있고 동사 원형을 데리고 나는 걸 좋아하고 그때는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도록 시키다 해서 동사 원형 하도록 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또는 그녀가 일을 7월 1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지다 보다는요. 그래서 문제 풀겠습니다. According to job 광고에 따르면 what will 책임 업무가 뭡니까? 성공적인 후보자의 책임 업무 중에 하나의 책임 업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A. 텍스, 세금 정책을 검토하는 것. 자, 세금 정책에 대해서 업무들 빠르게 뒤져보면 정책 있나요? 없죠? 세금에 대한 내용 자체가 언급된 바 없고요. B번, 재정적인 계획을 감독하는 것 이거든요. 자, 감독하는 overseeing 보이고 있고요. 그대로 재표현됐습니다. 예, 투자란 뜻이고 그리고 현금 흐름입니다. 그럼 현금 흐름을 좋게 하는 건 재정적인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재표현된 꼴로 성립할 수 있는 거 맞고 후보 10번 홍보 캠페인을 평가하는 것 전혀 언급된 바가 없죠. 이건 전부 다 지금 돈과 관련된 일만 하고 있는 거라 홍보 계획 같은 홍보부에서 할 만한 일은 언급된 바 없고요. D번 fundraising 하면 그 자체가 모금 행사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금 행사 코디네이터들과 함께 만나는 것 전혀 언급된 바 없습니다. 정답은 B번 정답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비교하면서 푸는 게 나을 거고 그 다음 182번도 단 하나의 키워드를 묻는 거라 이것도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마감일, 자 마감일 얘기했었죠? 그대로 인사과 부장에게 보내줘봐. by 5월 15일까지. 그래서 5월 15일인 정답은 B번이 맞게 되고요. 자 183번 풀리나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조머디 씨라는 인사과 부장은 언급된 바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 뭔가 언급된 지문 다음 지문에서 나오겠죠. 자 다음 지문 읽고 풀겠습니다. 가요. 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조머디 씨가 있고 자 여기 못 봤던 사람이 방금 질문에 대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고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네요. from이니까요. 자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나는 원했습니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관해서 재정부장 잡 포스팅에 관해서 나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발표된 포스팅이요. by 우리 부서에서 단지 바로 어제 우리 부서에 의해서 발표된 잡 포스팅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한 친구를 갖고 있어요. 뭔 친구냐? 이름이 지어진 그래서 미카엘라 사비비라고 불려지는 이름이 붙여진 한 친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비비가 누구냐면 나는 생각해요. 일 거라고 좋은 적합한 사람일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비비 씨를 이름을 붙여진 한 친구를 갖고 있습니다. for 이 포션을 위해서요. May I 내가 그녀를 지원해보라고 독려해도 될까요? 계속. 자, 그 다음 미카엘라는요. 졸업했었습니다. with 석사학위로 졸업했습니다. 재정부서에서요. from 그 대학교로부터요. 3년 전에. 그리고
이래 왔습니다. 그때 이래로. 자, 이러면서 쌤은 여기서 읽으면서 이때쯤 이거 문제 나오겠구나라고 눈치를 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경력 얘기를 했고 바로 앞선 지문에서도 그 직을 위한 경력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경력 같은 키워로 나온다는 건 연계지문으로 나오기 딱 좋습니다. 쌤 같으면 이쪽에서 얘는 경력이 3년이 됐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서 풀 것 같습니다. 그렇고 공통 분모가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키워드를 보면서 보는 거고 as 재정부장으로서요. at investment bank에서요. 그녀는 경험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분석적인 능력들은 unparalleled란 말은 원래 여기 중간에 parallel이란 단어가 평행 정도의 뜻이거든요. 근데 평행이 될 수 있는 것조차 안 되는 거예요. on 붙으면 약간 부정적 의미가 들어서 그래서 견줄 수조차 없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견줄 수조차 없는 비교도 불가능한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낮다는 의미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로 쓰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견줄 수조차 없습니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에 관하여 무엇이 진실일 것 같습니까? 무엇이 가장 진실일 것 같나요? 첫 번째 A, 그들은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대학에서 우리들은 뭐 친구였다 이런 맥락이 언급이 된 게 없죠? 전혀 없고요. 자, B번, 그들은 친구들입니다. 이 사비비의 것의 친구 중에 한 친구입니다. 예요? 사비비 씨는 요 사람이 친구였죠? 그죠? 야, 내 친구 중에 한 명 있는데 라고 했으니 그래서 두 분의 친구는 아닌 거고요. 10번, 그들은 일합니다. 인사과에서 일합니다. 맞죠?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지문에서 우리 부서라고 했어요. 편지 쓰는 사람이 편지 받는 사람한테 야, 우리 부서에서 막 출시된 거 있잖아 라고 했으니 너랑 나랑은 같은 부서에서 일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분은 같은 부서에 있는 거니까 정답은 10번이 맞는 거고요. 했고 그 다음 184번 fit은 이제 적합한 사람, 적합한 것 정도의 의미로 사용이 돼서 들어맞는, 매치되는. 그래서 정답은 10번 쪽이 맞겠고요. 자, 185번 쪽으로 가셔서 from 이 조머로디 씨의 설명에서부터 what position, 무슨 직위 필수사항, 필수 조건이 사비비 씨가 충족하지 않았을 수도 있나요? 그죠? 자, 제가 아까 언급했던 자, 얘가 갖고 있는 경력은 3년밖에 안 됩니다. 3년 전에 졸업했고 그 3년 전 이래로 일해왔으니까 일은 3년밖에 안 한 겁니다. 근데 경력 조건에서 보면 5년이라고 했어요. 그럼 충족을 못한 건 경력이 모자라죠? 그래서 A, 잡과 관련된 경험이 부족해요. 맞죠? 정답은 A번입니다. 그 다음 대학 학위는 재정적인 대학 학위는 재정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학 학위는 충족한 거 맞고 C, good communication skill은 아예 언급된 것조차가 없었어요. 아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 조건이라고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쌤 나타난 게 없으니까 그건 자격 조건을 충족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언급되지 않았다는 건 얘가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조차 아예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언급된 거 없으니 아예 후보가 안 되고 정확하게 명시된 것만 정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정답. 자, D번 같은 경우는 언급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석 스킬은. 그래서 맞는 말 맞고요.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큰 포인트 2개 꼭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절 뒤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 슈드가 생략돼서 주장, 요청, 필요, 중요. 이 아이들은 항상 대 뒤에서 슈드가 생략되면서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단어 자체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동격절 대시 허용되는 명사는 따로 있습니다. 자, 요 단어들은 동격절 대시라는 존재와 함께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걸로 좋아하는 어휘 문제로 많이 나오니 해석 자체가 되게 어휘들 따로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다음 테스트에서 봐요. 다 풀고 들어와 주십시오. 안녕요.